약 45만 년 전 지구의 두 번째 빙하기 때 고도로 발전한 외계 휴머노이드들이 지구로 왔습니다. 이때 두 행성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수메르인에 따르면 지구의 우주선이 처음 착륙한 곳이 바다였던 것과 비슷하게 니비루의 아누나키도 물에 착륙했습니다. 당연히 이 우주 비행사들은 기후가 온화하고 물과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려 했을 것입니다. 오직 한 곳이 그들의 모든 기준에 맞았습니다. 바로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인더스강 위역과 나일강도 괜찮았지만 화석 연료를 쉽게 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부 이라크 지역에는 지금도 화석 연료가 풍부합니다. 고향 행성에서 최고 지배자인 아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누나키는 아누의 두 아들 엔릴과 엔키의 지휘 아래 지구에서 체계적으로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아누나키의 모든 지도자들은 지구의 시민들에게 신 또는 네필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엔릴이 이 임무를 총지휘했고 엔키가 행정과 과학을 맡았습니다. 니비루의 관례 때문에 이복 형제인 이들 사이에는 깊고 오래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임무는 지구에 금을 캐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자 파이는 아누나키가 니비루의 대기를 구하기 위해 우주를 떠돌며 금을 찾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지구의 오존층이 불화탄화수소 때문에 파괴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 모행성의 대기가 손상되었었다면 아누나키가 생각한 해결책은 구멍을 막기 위해 대기의 최상층에 아주 미세한 금가루를 뿌리는 것이었을 겁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손상된 오존층을 메우기 위해서 미세한 금 입자를 대기 최상층부에 뿌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 수메르의 점토판과 원통인장 중 수천 개가 해독되었으며 수메르인에 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겨우 문자 기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 수메르인이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정확히 묘사하고 도표로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천체는 망원경 없이 육안으로는 관찰할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참고로 천왕성은 1781년에야 발견되었고 해왕성과 명왕성도 각각 1846년과 1930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엔릴이 지구 식민지를 총괄하는 동안 엔키는 침략자들을 이끌고 아프리카로 향했고 마침내 남아프리카에서 금을 채굴했습니다. 1970년대에 현대 과학자들이 남아프리카의 채굴 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 코퍼레이션의 의뢰로 조사한 결과 실제로 아주 옛적에 금이 채굴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원전 10만 년의 고대의 채굴 작업이 이뤄졌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이지요. 이와 유사한 고대의 광산 채굴 흔적들은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아누나키의 채굴 작업이 전 세계에서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평민 아누나키 노동자들에게 기후변화라는 문제가 닥쳤습니다. 기후변화로 아누나키는 큰 곤란을 겪었고 채굴 작업은 엄청나게 고역스러워졌습니다. 결국 광산에서 고된 노역에 시달리던 평민 아누나키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령관인 엔릴은 그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려 했고 아버지 아누가 참석하는 대의회를 소집했습니다. 하지만 아누는 아누나키 광부들의 고통에 동적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폭도들이 했던 일이 몹시 힘들고 고통이 심했다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아누는 금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었고 엔키는 원시적 일꾼으로 노예를 만들어 힘든 일을 맡기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아프리카에는 유인원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엔키는 원시 아프리카 여성 유인원의 난자를 채취해 젊은 아누나키 남성의 정자로 수정하고 수정란을 아누나키 여성의 자궁에 넣었습니다. 제왕절개를 통해 태어나긴 했지만 건장한 남자아이 아다마가 지구상의 최초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수백만 년이 걸릴 자연 진화 과정이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엔키는 한 번 더 인간 노동자들의 유전자를 조정하기로 합니다. 스스로 번식할 수 있는 노예를 만들기로 한 것이지요. 이후 탄생한 것이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두뇌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편 수명을 크게 줄이는 작업도 병행하였습니다. 엔키는 수많은 남성 노예와 여성 노예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수세기가 지나 인간의 문명은 더 발전하였습니다. 이를 탐탁지 않게 여긴 엔릴은 인간을 말살시키기로 마음먹고 세 차례에 걸쳐 재앙을 불러옵니다. 엔릴의 명분은 인간 개체가 많아지면서 세상이 너무 시끄럽다는 것과 아누나키와의 인간의 교배로 인해
체제 유지가 문란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돌림병을 돌게 하여 인간의 학살을 추진했으나 엔키로 인해 실패하였고, 두 번째로 굶주림으로 아사를 추진하면서 6년간 비와 지하수를 통제하였으나 엔키로 인해 또다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죽음의 대홍수를 통해 인간을 말살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아누, 엔릴, 엔키와 닌후르상이 회의를 했고 반대하는 엔키에도 불구하고 말살 계획이 수립됩니다. 비밀 서약을 했지만 엔키는 자신이 믿는 우투나 퓨시팀의 꿈에 나와서 대홍수를 알리고 방주를 통해 인간의 생존을 이끌게 합니다. 아누나키는 지구에서 수천 년 동안 인간과 공존하며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아누나키 사이의 분쟁과 핵전쟁으로 수메르 문명이 붕괴하게 됩니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핵폭발과 방사능 낙진으로 인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황폐화되었고 아누나키는 지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인류는 스스로 문명을 재건해야 했으며 이 이야기는 후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세계의 미스터리였습니다.